일상의 식재료이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의뢰품으로서 산나물에 대한 수요는 전 계층에서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반면 산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과 집단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혹은 조건으로 인해 18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도 산나물은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 동안 산나물을 먹어온 한국 사회에서 산나물은 어떻게 상징되어 왔을까요? 또 산나물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음식으로 기억되고 또 소비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산나물의 소비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상징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곤드레밥을 아시나요? 곤드레밥은 말려둔 곤드레 나물을 물에 불렸다가 쌀과 함께 섞어 지은 밥입니다. 토속적인 음식처럼 보이지만 상수동이나 가로수길과 같이 최신 트렌드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도 곤드레밥 전문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곤드레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나물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신선한 산지의 재료를 선호하는 식생활 트렌드, 채식을 하는 비건들이 많아지면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나물을 활용한 음식도 한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샐러드와 파스타, 파인 다이닝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산나물은 인스턴트와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건강한 식사이자 봄철의 미각을 깨우는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60년에서 70년 전까지만 해도 산나물은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유년 시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는 적은 양의 쌀이나 잡곡에 산나물을 잔뜩 넣어 양을 내린 나물밥이나 나물죽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시절 나물은 싫지만 매일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농사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정근대 시기 빈번한 기근과 한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한 해의 농사를 망쳐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듬해 새 양식을 수확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이나 산촌에서는 식용 가능한 식물의 뿌리, 나무의 속껍질 등이 있었다면 어촌이나 섬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등의 섬유질이 많이 있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식물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구황식물이라고 불렀는데 산나물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몇몇 산나물은 또한 약초이기도 해서 야생의 풀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 반응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나물은 조선시대 국가가 전국적으로 채취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려 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산나물은 때로는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명절 음식이었고 때로는 조상과 신들을 만나고 또 대접하기 위한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산나물은 주거지 인근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진상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근을 대비하는 구황식물이자 약초이기도 해서 국가에 의해 채취와 저장이 관리되는 생활자원이었습니다. 산나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따른 분단의 상황을 지날 때에도 부족한 음식을 보충하기 위한 주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70대에서 80대 노인들에게는 배고픈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으로 50년대에서 60년대를 묘사하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가난의 상징으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산나물은 봄철 별미이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강원도의 곤드레 나물밥이나 취나물 곰치쌈 등은 이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맛보아야 할 지역 별미로 각종 여행 잡지와 맛집 소개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는 셰프들이 직접 채집한 산나물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이러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산나물의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여 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각각 필수재와 사치재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구황식물이면서 파인다이닝의 식재료이기도 한 산나물은 이러한 구분이
인간사를 바라보는데 유용하지 않은 관점임을 보여줍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나물은 의뢰품이자 일상의 식재료로 그에 대한 수요와 선호가 지속되고 또 확산되면서 산나물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하며 지역별로 또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매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